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50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요즘 녹음 잘 안 하고 있죠? 네, 막 뜨문 게을러지고 있어요. 네, 뭐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네, 제가 좀 요새 먹고 살만 하구나. 짜식.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요새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백수예요. 뭐 프리랜서고, 딱히 뭐 고정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요새 강의가 계속 있어서, 뭐 감사하죠. 네,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 또 어줍지 않은 헛소리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요즘 같은 때 밥에 풀칠을, 밥에 풀칠을 한데, 병신. 입에 풀칠을 하고 산다는 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쵸? 뭐 요즘에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살만하다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신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단지 이제 녹음을 예전만큼 좀 자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없다는 거. 왜냐면 이렇게 카페도 좀 다니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 같으면 좀 맛집이나 투어를 그래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씩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말에만 좀 짬이 나니까 그때만 조금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가 부족한 것도 있고 뭐 그나마 원래 없는데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녹음을 할 만한 소재를 못 찾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짬도 안 나고 뭐 사실 강의를 제가 어느 정도 많이 했냐면 11시간 강의를 했어요. 11시간. 풀타임. 밥도 안 먹고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밥도 안 먹고 하다가 나 쓰러지는 줄 알았어. 나 11시간을 줄창 쉬지 않고 수다를 떨 수 있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했지만 집에 오니까 오지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30여 분 정도 있거든요. 네, 한 50분, 엄밀히 말하면 50분인데 뭐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2, 30분 정도의 짬이 나요. 근데 밥을 먹기가 애매한 거죠. 그 2, 30분 동안. 그러다 보면 뭐 그 다음 수업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뭐 제대로 밥을 먹기가 좀 어려워서 물론 앞으로는 이렇게 연타 수업을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배불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강의를 많이 하면 난 돈 많이 버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한데 요즘에 이제 녹음을 좀 뜸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또 조만간 또 시간이 남아돌아서 자주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만나려고 지금 항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듣는 분들이 그래도 항상 일정하게 계시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들 들어주셔서 물론 피드백은 없지. 피드백은 없는데 그래도 항상 감사하고요. 그 이렇게 조회수 같은 거나 다운로드 수 같은 거 보면 항상 기쁩니다. 유튜브는 지금 거신 올려놓고 맨날 자포자기인데 이게 유튜브 어려워. 이거 동영상 찍어놓고 편집 안 한 것도 많아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클났어입니다. 아무튼 간에 댓글 소개 하나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한 두 달 만에 댓글이 달린 건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6월 15일쯤에 댓글이 있고 그 이후로 없었어. 한 두 달 넘었네요. 두 달이 넘었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두 달 동안 댓글이 없었다니. 근데 이제 내가 불쌍하니까 우리 바이러스님이 댓글을 달아줬어. 그래도 이제 우리 고정 청취자들의 이러한 또 이 매너, 이 불쌍하다. 인간 한 명 불쌍하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러스님 잘 계신가?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전 커피 부작용 때문에 한동안 커피를 안 마셨어요. 오,
커피 부작용이 그 카페인 때문에 이제 좀 몸에 무리가 온다는 그런 거죠. 이제는 괜찮아져서 다시 조금씩 마시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맥콜로 만든 카페라 샤워가 제일 맞더라고요. 요즘은 산펠레그리노 탄산수에 커피를 타서 만들어 마시고 있어요. 탄산과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라떼용 우유로 푸르밀 우유 있죠. 옛날 우유 맛이 좋더라고요. 자판기 우유의 달달한 프린 맛이 커피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사진으로 또 예쁘게 예쁜 와인잔에다가 산팔레그리노 네, 지금 탄산수와 커피를 탄 이렇게 사진도 인증샷도 올려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요새 지금 담음이래. 내 뇌가 지금 미쳤나봐. 아, 나 미쳤어. 커피 하나 까먹으면서 얘기될 것 같아. 아, 일단 커피 한 잔 먹어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치. 가뜩이나 머리가 나쁜데, 그래도 각성 효과를 좀 봐야지.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는 라만트 커피요, 라만트. 여러분들 라만트 커피 당연히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 뭐 G7, 킹커피 이런 거 많이 보이는데 이 라만트 커피는 눈에 잘 띄진 않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꽤 오래됐어요. 한 5, 6개월 됐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산지가 좀 이게 아마 망원동에서 샀던 것 같은데 망원시장 쪽에서 샀던 것 같거든요. 자, 이 커피가 일단 베트남 커피입니다. 베트남 커피. 생각보다 제가 베트남 커피 종종 소개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진짜 베트남 커피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브랜드를 떠나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일단 라만트 커피를 이렇게 좀 구글링을 하거나 찾아보시면 이 실제로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검색해 본 게 이게 한글로 치면 안 나오고 이게 프랑스어 맞죠? 라망트가. 이 라망트가 아마 L 점 찍고 AMANT인데 영어로 했을 때 라망트와 이게 불어로 검색해 보면 다른데 이게 아마 연인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 잘 몰라. 검색해 보세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일단 지금 라만트 카페 제가 이렇게 지금 영문으로 쳤더니 호치민의 이제 단짠 커피라고 해서 이제 라만트 카페를 이제 소개해주는 글들이 있는데 이 회사 이 회사 커피가 맞네요. 여기 보시면 이 회사 이제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것도 있고 와 라떼도 또 잘하네. 베트남 커피들도 그 예쁜 카페 소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치민 카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소개해주는 이런 블로거들의 글을 통해서 저도 이 라만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구나. 근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지 뭐 조금 더 잘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뭐 서치를 해본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이 커피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그나마 발견한 게 베트남 라만트 커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26년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농장에서부터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 라만트 브랜드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며 완벽한 커피를 만들어낸 신념을 가진 베트남 커피 브랜드다. 함롱 지역은 평균 해발 720에서 750m의 고지대이며, 근데 보통 우리가 커피의 이제 고도를 얘기할 때 1200에서 1500m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통 일반적인 아라비카 재배지와 다르게 이건 로부스타 품종이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로부스타 커피를 이제 재배하는 일단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함농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 원두는 유럽 최고의 프로밭 기술에 따라 생산된다라고 하면서 뭐 그냥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사진도 있고 글도 있는데 호치민에 위치한 라만트 커피 카페 쇼룸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그 패킹이 좀 고급스러워요. 오히려 킹커피나
뭐 G7보다는 더 조금 더 외국 브랜드 같은 느낌이 날 만큼 상당히 이 포장이 고급스러운데,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뭐 그 정도 고급스럽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킹커피보다는 좀 예쁘게 생겼어요. G7이나 킹커피보다. 아무튼 이렇게 스틱도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걸 한번 마셔보려고 해요. 뒤에 써 있는 거로는 라만트 블랙 인스턴트라고 써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퓨어 블랙 그 제품이에요. 뭐 인터넷으로 한번 정보를 좀 더 찾아보신다면 일단 가격이 얼마인지 좀 봐야겠죠? 라만트 커피라고 이제 한글로 검색해야 또 나옵니다. 이거는 제품이 영문으로 하면 안 나오고, 라만트 커피 이렇게 한글로 치면 쇼핑몰의 제품군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별로 안 비싸요. 딱 가격대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샀을 때도 분명히 한 3,000원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것들도 보면 이제 설탕 섞인 거, 이게 16개들이가 2,000원대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커피들이 대체로 비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런 걸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방송 소재로서 또 이제 써보고 싶어서 이런 걸 좀 구하러 다니는 편이거든요. 저도 인터넷으로 한 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이런 걸 구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브랜드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커피 브랜드나 커피를 이제 얼마나 알겠습니까? 진짜 1도 모르지.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분말을 깠는데 일단 커피 향 자체가 괜찮습니다. 좋아요. G7이 특유의 향이 좀 있는 편인데, 이 킹커피나 이 라만트 커피는 그 정도로 세지는 않습니다. 특유의 향이. 자, 이제 한번 이제 녹여서 녹여보면 일반적으로 진하게 우러나오는 그 특유의 블랙커피 향 있죠? 그냥 블랙커피 향이에요. 뭐 특별하게 뭔가 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3,000원이 안 되는 가격대 커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안에 들어있는 수량을 좀 세보면 일단 몇 개 써있는지 커피 표기가 돼 있나? 일단 30g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30g 정도 들었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아닌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5개 들었었나봐요. 그럼 15개면은 개당 2g 정도가 돼야 될 텐데. 맞네. 앞쪽에 써있네요. 웨이트 하고 30g 15스틱 곱하기 2 인스턴트 커피라고 써있죠. 네, 베트남이라고 써있고요. 뭐 베트남어 같은 것들이 이제 영어로 써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일단 먹어볼게요, 커피를. 근데 베트남 커피 특유의 진한 느낌이 왠지 잘 날 것 같은데, 물을 조금은, 이 물을 얼마만큼 부라고 설명이 좀 안 써있거든요. 일단 표기량 자체가 없어요. 네, 얼마만큼 부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일단 2g이 들어있으니까 좀 물을 넉넉히 부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150 정도 부었습니다. 쓴맛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시큼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쓴맛과 시큼함이 약간 애매한 경계로 느껴지는 그런 맛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마셔보면 신맛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사실 쓴맛이죠. 쓴맛, 신맛이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물을 좀 더 넣었어요. 200까지 부었습니다. 향도 G7처럼 강하진 않은데 은은한 그 특유의 커피 향, 일반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커피 향이 느껴지면서 적절하게 이 쓴맛들이
연출됩니다. 제가 학원에서도 이제 로부스타 커피를 학원생들이 사왔어요.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를 사오면 이제 테스트용으로 몇 번 먹었거든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로부스타 커피를 과거에는 좀 많이 먹었는데 단종으로는 많이 먹어본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로스팅을 직접 해본 사례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로부스타를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로부스타를 이제 써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숭늉과 구수하고 쌉싸름한 이제 깡냉이 느낌의 커피들이 좀 나와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평을 하는 편이죠. 개인적으로는 로부스타 커피를 그렇게 막 저급이다,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인의 입맛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그 특유의 쌉싸름한 커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라비카 커피보다 로부스타를 즐겨 드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커피는 전형적인 가공 커피의 느낌이 잘 나타나는데 크게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아, 진심. 그럼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카페 오레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오레니까 진하게 물로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유를 타는 거죠. 자, 이번엔 카페 올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연유를 넣으면 이제 쓰어다가 되는 거고요. 뭐 베트남 분들은 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다시 녹여서 이걸 가지고 우유랑 섞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무거운 느낌이 나요. 라떼가. 우유를 좀 많이 넣으면 맛있네요. 우유를 좀 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카페오레 할 때 1대1 비율 정도 많이 쓰는데 얘는 오히려 우유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농도 자체가 쓴맛이나 맛이 좀 세서 우유를 좀 더 많이 넣으면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라떼로 먹어볼게요. 라떼 스타일로. 그러니까 좀 이제 물을 덜 붓고 우유를 넣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커피 뭐 돋으면 다 학원 교구용으로 써야 되는데 먹어보는 게 낫겠죠. 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커피는 이제 베트남 라만트 커피입니다. 우리 바이러스님 댓글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커피 리뷰하느냐? 아니 그냥 뭐 정신도 혼미하니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이런 거 혹시 드신 분이 계시면 또 제가 느낀 거랑 여러분들의 느낌 차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건 이번에는 좀 이제 진하게 녹인 다음에 우유를 탔어요. 근데 이 커피 자체가 농도가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묽지가 않습니다. 또 2g 정도 들어있는데 지금 녹인 거에다가 우유를 버는데도 진해요, 되게. 뭐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이게 우유의 단맛과 고소한 맛을 좀 잡아먹는 것 같아요. 커피 맛 자체가 세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만들면 고소한 느낌이랑 우유의 단맛이 이제 커피와의 조화로움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스틱커피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스틱커피들을 이제 어떤 원산지 커피냐에 따라서 우유를 배합해서 먹으면 어떤 고소한 맛이 되게 잘 난다거나 뭐 단맛들도 잘 나서 라떼 괜찮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많이 이제 리뷰를 할 때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커피 맛이 우유를 잡아 먹어요, 진짜. 그래서 좀 쓴맛도 좀 뚫고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커피 맛이 조금 더 많이 도드라져서 우유와 커피가 좀 조화롭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는 라떼로 응용하기보단 그냥 그나마 이제 연유 같은 걸 넣어서
진짜 쓰고 달다구리한 커피 형태로 먹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유를 부어 보니까 좀 조화로움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마 여기다 우유를 좀 많이 부으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유가 좀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보통 다른 커피에 비해서는. 물론 2g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유와의 궁합이 썩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제가 아이스로 먹으려고 했다가 이 두 가지가 딱 별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입맛에는 그냥 블랙 커피가 난 것 같아요. 따뜻한 블랙 커피. 그 정도가 이 스틱 커피가 줄 수 있는 만족도. 뭐 그래도 가격대가 15개 들어있는데 3,000원이 안 되니까 보통 인터넷에 보면 2,000원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샀을 때는 한 3,000원 정도 주고 산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개당 이제 200원 꼴이지 않습니까? 200원이 안 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냥 집에서 그냥 가끔 카페인 땡길 때, 아니면 밤에 조금 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잠을 자고 싶지 않을 때, 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시간을 좀 때울 때, 뭐 그냥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좀 고퀄리티의 커피를 먹지 않아도 그냥 막연하게 커피가 땡긴다, 그럴 때 한번 가볍게 먹어볼 수 있는 커피가 아닌가. 물론 이제 쌉싸름한 맛이 좀 더 부각되니까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으실 수도 있고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뭐 베트남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G7이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킹커피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먹어볼 만해요. 뭐 이게 스페셜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커피 줘봐야 쓰다, 맛없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가성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바이러스님의 댓글 말 맞다나 맥콜에다가 카페라 샤워를 응용해 먹는 게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맥콜로는 만들어 본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좀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맥콜을 쓰면 조금 더 이렇게 좀 가공 음료 같은 느낌 더 나요. 왜냐면 커피를 뭐 에스프레소든 스틱 커피든 보통 뭐 일반적인 탄수화물을 섞으면 좀 가공 음료 같은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콜라류에다가 카페라 샤워를 그러니까 카페라 샤워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조금 더 맥콜로 먹으면 그냥 시중에서 팔 법한 그런 음료 맛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균형감이나 조화로움이 더 잘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취향 문제니까 뭐 꼭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맛 자체로는 좀 맥콜로 만든 게 조금 더 시중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펠레그리노 탄산수에 커피 타서 만들어 드신다고 했는데, 우리 바이러스님이 전 상당히 고급스러운 취미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탄산수가 좀 비싸고 이때 한때 이 탄산수 유행이 있었죠. 아마도 이게 커피 붐이 일어났던 2008, 9년에서 10년, 요 이제 2010년도 요쯤인 것 같아요. 이때 우리 흔히 아는 그때쯤에 이 별다방도 그때 이제 핫했지 않습니까? 이때 탄산수 열풍이 좀 불었었어요. 왜냐면 조금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층들이 이때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기에는 뭔가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맹물만 먹기에는 심심하니까 이때 여성들이 요 페리에와 같이 좀 수입 탄산수 중에 뭐 자연 탄산수와 이제 인공 탄산수로 보통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잠깐 얘기 뒤로 하고, 요때 페리에 같은 좀 수입 탄산수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국내에도 이제 탄산수가 있었죠. 옛날에 그 뭐냐, 토닉워터, 그 진로에서 토닉워터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인공 탄산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뭐가 인공이고 자연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탄산수를 이게 원래는 뭐죠? 위스키 이런 거 타 먹을 때 썼다고 하시던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몰라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잘 모릅니다. 저는 술을 먹어본 게 진짜 손에 꼽아요. 뭐 대학 시절에 뭐
사실 주점이라고 가본 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갔고, 그러니까 제 동창생들이 저랑 노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맨날 술 안 먹고 혼자서 음료수 홀짝홀짝 먹으니까 또 분위기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절 싫어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술 문화를 워낙 잘 몰라서 진짜 잘 몰라요. 직장 생활이라고 이제 인턴 생활 한 게 이제 그나마 저의 어떻게 보면 기업에 이제 채용돼서 일해봤던 유일한 그 경험인데, 이제 대학 초년생 때 인턴, 이제 대기업 인턴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인턴을 좀 했었습니다. 뭐 인턴하고서 정직원으로 왜 채용이 안 됐냐? 재량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때 이제 그 임원들이나 이제 위에 있는 선배님들, 간부, 자기보다 이제 높은 이제 상사들이 술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완전히 발 빼기는 어렵고, 한두 잔 이제 꼬냑이나 이런 걸 좀 받아 먹다가 이제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꼬냑 두 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먹어본 게 꼬냑 두 잔, 위스키 잔 같은 걸로 두 잔, 소주는 네 잔까지가 제 인생의 한계였어요.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쓰러지진 않았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진짜 바로 집에 와서 이제 샤워하고 잤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너무 약해요. 그때 이제 뭐 토닉 워터 같은 거를 이제 섞어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칵테일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먹어본 적은 없고, 아무튼 이 토닉 워터 같은 탄산수가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대표 탄산수였는데, 이 탄산수 열풍이 국내에 불어닥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그 시그램, 그리고 또 뭐냐,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롯데 칠성의 이제 뭐 트레비, 뭐 웅진의 빅토리아, 뭐 이제 뭐 막 탄산수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수입 탄산수들이 더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제 기억나는 게, 이 초록색 병 페리에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 녹색 로고에 또 이 페리에를 들고 다니면 좀 약간 그 묘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여성스러운 느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라이벌 요 탄산수가, 그러니까 페리에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 반면에 그 이탈리아 명품 탄산수인 산 펠레그리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이러스님이 소개해준 요 탄산수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 그 생각들도 막 나면서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매장을 가면 여러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 알 수 없으나 진짜 커피를 안 사 먹습니다.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갈 일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럼 보통은 이제 기프트콘을 받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선물로 받잖아요. 뭐 생일이거나 그러면 뭐 생일 선물로 이제 가장 무난한 뭐 10,000원, 20,000원대 서로 주고받을 때 뭐 베스킨라빈스나 뭐 이런 것들 선물로 주는데, 그럴 때 그걸 가져가서 커피를 사 먹는 게 아니라 뭐 탄산수나 삼다수 같은 걸 사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 MD 상품 사거나 뭐 베이커리 같은 거 사갖고 이제 집에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잘 안 사 먹어요. 스타벅스 가서도 뭐 시즌 메뉴 가끔 심심하면 신기하니까 얘네는 어떻게 파나 궁금해서 먹긴 해도, 막 왠지 내가 스타벅스에 일조하는 느낌이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 뭐 어차피 신세계보다도 못 사는 네가 뭔 자존심이야 이러는데, 괜히 걔네한테 돈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뭐 그런 거야. 하여튼 뭐 가진 것도 없는 애들이 그래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위키백과나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페리에는 프랑스의 자연 광천수로 된 생수 브랜드이다. 프랑스 가르주 베르제즈의 마을을 수원지로 삼고 있고, 자연 탄산수라는 점과 탄산 함유량이 높다는 점, 그리고 특유의 초록색 병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뭐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이 페리에가 자연이 아니라고 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슬레가 인수했잖아요. 아시겠지만 네슬레는 이제 스위스 다국적 기업임과 동시에
유대인 자본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이 유대인의 영향력과 역량은 지금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의 이제 자본력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걸쳐 있는데, 참 이런 이 식음료 쪽은 거진 유대인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품 회사로서 이제 유명한데,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것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 회사가 웬만한 식품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회사의 이제 뒤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유대인 자본들이 들어가 있는 유대인 자본 회사라는 것들 보면 참 세상 무섭다. 알면 알수록 참 세상이 무섭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이 프랑스 페리에도 이제 네슬레가 이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인수하고 나서는 뭐 이게 자연 탄산수가 아니란 얘기도 많이 들려 나오는데,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 페리의 병은 그 특유의 눈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고 녹색을 띈다. 한국에선 330ml 병만 주로 수입되지만 유럽에서는 750ml, 그쵸? 되게 긴 거. 네. 물론 작은 사이즈 캔도 판매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거 캔은 못 봤는데 산펠레그리노는 있죠? 캔이 있는데 그 페리의 캔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 페리에도 이제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 레몬 향, 라임 맛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바이러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탄산수에다가 커피를 타면 잘 맞는 탄산수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탄산이 너무 세거나, 그러니까 탄산이 세면 이제 보통 철분 맛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철분 맛이 많이 나는 커피가 잘 안 어울려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탄산의 세기 정도로 이제 보통 탄산수를 보통 비교하잖아요. 그 실제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조 회사 업체들 거마다 이 물맛이랑 탄산 정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탄산이 센 걸 찾아서 뭐 트레비 같은 걸 좀 안 좋아하신다든가, 그 트레비가 좀 탄산이 약해요. 시그렉미 조금 더 세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페리에나 이 산펠레그리노 같은 경우도 탄산이 이제 비교적 센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천연 탄산수가 이제 물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 뭐죠? 초정리 광천수인가요? 그 천연 사이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 쪽에. 그래서 그 충청도 청주 쪽 가시면 그 초정 약수가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그 뭐야? 그 광천수로 그 목욕하는 뭐죠?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그 뭐 아시죠, 여러분들? 그 막 들어가면 따끔따끔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쇠맛 나는 물 나오는 그런 목욕탕. 전 예전에 몇 번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처 부위가 있으면 그 찬물에 들어가면 엄청 따갑습니다. 그 탄산이 빠바바바박 때리니까 물 마셔보면 이제 약간 그 쇠물 맛 나고 이제 그런 이제 온천 같은 게 있어요. 청주 쪽에. 그런 거 좀 옛날에 대학생 때 그런 거 재밌어서 종종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공탄산수는 물에다가 인위적으로 뭘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가스도 넣고 무기염료를 넣은 건데, 이제 천연탄산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미네랄이 있는 거죠. 제대로 물에 녹아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먹어보시면 또 이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탄산수에다 커피 타먹는 거를 옛날부터 했는데, 근데 이게 좀 탄산이 세거나 이 쇠맛이 많이 나는 탄산들은 커피랑 잘 안 어울립니다. 조금 부드러운 맛이 나거나 또 이제 인공 향이 들어있는 이런 탄산들이 조금 더 이제 커피랑 잘 어울려주면서 은근히 맛있어요. 또 이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펠레그리노의 그 오렌지 향 첨가된 거에다가 에스프레소 희석해 먹는 게 좀 취미였는데, 요새는 안 먹죠. 일단 뭐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기도 없거니와 탄산수를 요즘에 좀 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은근히 이제 이런 걸 또 막 따지네요. 몸 관리도 그지같이 안 하면서. 뭐 초정리 자연탄산수도 이제 1화죠, 1화.
일화가 이 통일교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불매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자연탄산수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초정리 자연탄산수나 뭐 캐나다 탄산수, 뭐 기타 등등 여러 나라 탄산수가 마트만 가도 있잖아요. 저는 한때 이 탄산수 이것저것 사 먹는 재미로 뭐 좀 음료 사 먹는 재미가 있었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또 탄산수의 또 이런 묘미와 또 재미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느껴볼 만한 것도 참 많고 모르는 것도 물론 많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궁금한 건 좀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걸 하다 보면 참 신기해요. 모든 게 엮여 있는다는 것도 신기하고 인생을 배워가는 것도 신기하고. 아무튼 우리 바이러스님 댓글 감사하고요. 뭐 항상 자주 달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억지로 달아달라 한다고 뭐 또 달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여러분, 제 방송 듣는 분들이 있으면 좀 사인 좀 주십시오. 아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아니 조회수는 많은데 다들 대답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반응을 좀 주셔야, 아 내가 하는 것들이 방향성이 잘 맞나, 좀 이런 건 좀 별론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뭐 이런 건 좀 괜찮다, 이런 건 좀 별로다, 뭐 이런 반응을 좀 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바이러스니 감사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일단 기사 하나 꼽아봤습니다. 상반기 커피 음료 시장 점유율 1위 동서식품이라는 이제 기사를 봤어요. 물론 이런 거는 진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 언론에서 보여지는 기사를 너무 노골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 광고나 뭐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어떤 근거 하에 하는 거라 뭐 이렇게 조작을 하진 않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 식음료 쪽, 특히나 이 커피 시장을 많은 대기업들이 좀 서로 나눠 먹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먹는 시장 말고, 그러니까 뭐 RTD 컵커피 시장, 뭐 또 이제 집에서 먹는 캔커피, 뭐 컵커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보통은 롯데칠성하고 동서식품이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 메일 유업과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3, 4위를 많이 다투는 편인데, 지금 1, 2위가 보통 롯데칠성이었다가 이번에 지금 동서식품이 다시 앞질렀다는 기사예요. 근데 보면 1등하고 2위가 차이가 거진 안 나요. 보면 지금 올해 상반기의 그 데이터가 동서식품이 25.7%, 롯데칠성이 25.3%입니다. 그러니까 0.4% 조금 올라서 이제 1, 2위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진짜 롯데칠성이 1등 했다가 다시 동서가 1등 했다가 맨날 이러고요. 보통 3, 4위가 이제 메일과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그러면 뭐지? 코카콜라가 뭐 커피 파나? 이러시는데, 조지아 크래프트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지만 그 코카콜라 계열의 이 조지아 크래프트는 이제 일본 코카콜라 브랜드인데,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먹기만 하지 이런 정보를 좀 찾아보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찾아보시다 보면 은근히 재밌어요. 인생살이 속에서 인생사 가운데 이런 업체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 은근히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코카콜라는 단순히 음료만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커피 제품군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조지아 크래프트의 그 제품군들을 보면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콜드브루 라인부터 해서 일반 뭐 그냥 조지아 크래프트 커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품군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커피 쪽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인 게 맞아요. 물론 남양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물론 최근에 동원도 등판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동원이 지금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제가 전에 리뷰했던 동원 오리진스 시리즈가 상당히 커피 맛이 좋은 거에 비해 지금 싼 물량으로 풀려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되게 좀 제값을 받고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다 900원에서 1000원 초반대로 막 풀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판매량 자체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좀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맛있었어요. 커피가 동원 거. 뭐 빙그레도 괜찮은데 조금의 기대가 좀 많이 밀리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동서식품이나 롯데칠성 커피들보다 동원이나 빙그레 제품이 더 맛이 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광고 효과나 이제 평상시에 이 선점하는 효과에 있어서 좀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동서식품과 롯데칠성, 메일리오과 코카콜라가 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4강 구도예요. 뭐 남양유업이 워낙 뒤떨어지고 뭐 동원이나 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그 지분 전체 지분에 있어서 많이 밀리는 감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좀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들고 나옴으로써 이 시장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치열해지면 더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쌈박한 가격에 내가 너무 은어를 썼나? 적절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많이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구도는 점점 심해지면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좀 치열한 게 좋습니다. 커피 시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다 보면 좀 더 좋은 가성비 있는 커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그런 카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면 더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뭐 담합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이제 피해를 우리가 보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이런 경쟁 구도는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콜롬비아 대통령 한국 커피 수출량 연간 50만에서 100만 자루라고 돼 있네요. 보통 톤으로 표기를 할 텐데 일단 톤으로 표기를 안 하고 자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이 한 자루가 제가 알기로 60kg이거든요. 그러면 60kg 곱하기 1000만이잖아요. 맞죠? 아, 100만. 그러면 만, 10만, 100만 곱하면 6천만 맞죠?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이제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1kg가 1톤이 1000kg죠. 그럼 1000으로 나누면 6만 톤?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 아, 나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지고 있지? 하여튼 100만 자루래. 100만 자루면 지금 한국이 얼마만큼 커피를 많이 수입하냐면 한 해에 지금 아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 찾아보자. 어디 갔어? 아, 검색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걸 다 모르죠.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아? 2020년 한국의 커피 수입량이 18만 톤이래요. 18만 6,428톤. 그러니까 달러로 따지면 약간 9,417억 원 정도, 세계 6위 정도랍니다. 이게 2020년 데이터거든요. 지금 한국 커피 시장이 거진 7위권 왔다 갔다 해요. 뭐 최근 기사에 3위라고 나왔는데 사실 3위는 좀 뻥인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좀 알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가 18만 톤 정도고 9,400억 정도니까 이게 세계에서 이제 6위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커피 시장이 크다는 얘기니까 일단 그 6위에서 7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위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비해 커피 수입량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커피 시장이 7위에서 6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21년도나 23년도, 22년도에는 규모가 지금 매년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한 해에 지금 커피를 20만 톤 정도 이제 소진할 거다라고 본 걸로 비교해 보면 지금 콜롬비아가 이제 8만 톤 맞죠? 8만 톤 맞나? 6만 톤, 아니 6만 톤, 6만 톤 정도를 이제 수출한다는 내용이 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만약 틀렸으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지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0만 톤 가까이 생산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
100만 톤 중에서 8만 톤이면 맞나? 맞나라고 생각도 들 수 있네요. 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다 정답은 아니고 오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하고 찾아보시고서 지적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상관계 증진을 바란다고 언급을 하며 이제 커피 수출량을 이제 늘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사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생산 농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 상업화하기에는 한계성도 있고 생산량이 이제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뭐 거진 없다고 보고 거진 수입이 절대 다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유무역 협정과에 관련돼서 이제 생산량과 수입량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호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의 길로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 삼아 이런 얘기를 담은 것이 아닌가. 꼭 뭐 수입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콜롬비아로부터 커피를 수입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수월해지는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커피를 얼마만큼 소진하고 수입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한번 듣고 지나가니까.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커피를 오지게 많이 먹는 걸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보통 세계 평균 1인당 커피 연간 소비량이 이제 132잔으로 보통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기준에 연간 353잔, 그러니까 거진 하루에 한 잔씩을 모든 국민이 다 먹는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커피라고 하는 음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그러면 할 수 없고. 아무튼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뭐 요새 생두 가격 오르는 얘기인데요. 기상이변과 관련 브라질 커피 생산량 감소로 커피값 급등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지금 소비 대비 생산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만큼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살만해진 나라는 더 먹을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한민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국들이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의 생산량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무래도 커피 수급량이 균형이 깨진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피 수급이 매우 불균형해지면서 생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대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커피 가격의 인상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아마 이런 거를 메시지 삼아 자주 띄우는 거 보면은 저거 딱꼬치 또 나오지? 미쳤나 내가? 이제 물가 인상을 예고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닐까 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밑밥을 좀 깔아주고서 커피 가격도 올리고 우유 가격도 올려야 뭔가 좀 그럴듯한 명분을 밑받침을 해주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커피 가격이 올라서 가격 올려요 막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지. 하니까 슬슬 원두 가격 오른다 뭐 물가 인상될 것 같다 계속 이런 기사를 뿌리면서 밑밥을 깔아놨다가 이제 빡 올리는 거야. 내 생각은 그냥 그래. 네. 뭐 사실 뭐 이 얘기가 1년 2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쭉 나왔어요. 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네, 다음 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링크 해놓은 거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나 이디야 커피 3년 만에 배달 매출 껑충 뭐 이런 기사 한번 꼽아봤습니다. 뭐 사실 코로나 시기 동안에 커피뿐만 아니라 배달과 간편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이유는 다 알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 삼아 사람들이 밖으로 움직이는 시간보단 집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대비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시장 구조는 바뀌고 소비 패턴도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편의점에 있는 음료나 편의점에서 이제 식품 관련해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온 내용이고요. 뭐 이거는 굳이 이디야 홍보성 기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주변에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커피를 많이 배달해서 먹냐. 왜냐면 저는 배달해서 먹진 않아요, 커피를. 굳이 커피를 배달해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저트 같은 거를 보통 같이 먹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아시겠지만 옛날에야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도 갖다 줬어요. 언제적 얘기하냐 그러시겠는데 지금 이 배달 업체들이 중간에 유통망의 구조를 이제 바꾼 거죠. 끼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보통 중국집들은 이제 자체 배달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예 배달 없는 중식당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배달해서 먹기보단 가서 먹는 편이에요. 아니면 가서 싸우든가. 그러니까 배달은 진짜 뭐 나가기 귀찮아서 미친 척하고 시킬 때를 몇 번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나 배달해 먹지. 한 달에 한두 번? 거진 다 나가서 포장해 오는 편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포장을 해 올지언정, 그러니까 배달해서 먹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믿고 먹기도 그렇고, 저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믿음이 안 가니까. 물론 뭐 이런 프랜차이즈 거야 믿을 수 있겠지만서도 굳이 이걸 내가 포장해서 먹겠다 이런 마음은 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학원생들이나 주변에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켜 먹어요. 특히나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00원부터 붙죠. 10,000원부터 배달이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배달비 별도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디저트랑 이제 세트로 먹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켜서 먹는다는 걸 알고서 이 배달 업종이 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커피 제품군을 이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요즘은 기본적으로 배달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예약 주문을 받고 준비해 놓는 정도까지라도 다들 하고 있죠. 뭐 예전에도 뭐 전화 주문 받고 해 놓는 건 했겠지만 그만큼 이런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커피 음료뿐만 아니라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 플러스 개인 카페에서도 배달을 이제는 기본으로 해야만 매출을 상쇄할 수 있다. 왜냐면 예전에는 오는 손님만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배달도 하고 원두도 인터넷으로 팔고 다각도로 이제 매출 활로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고려해야 할 대상이죠. 자, 다음 기사로 하나 더 꼽은 거는 카페 사장님도 택시 기사도 죽을 맛이다. 누굴 위한 9시 제한인가? 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시까지는 영업을 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9시까지 제한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장 판매만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9시 이후에는 영업 자체를 거진 못해요. 지금 포장도 안 되나? 지금 보면은 9시 영업 제한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9시부터도 이제 못 하나 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식당들이 다 그냥 불을 끄나? 실제로 돌아다녀 보시면 제가 이제 야간반 같은 거 수업 끝나고 밖에 돌아다니면 완전 암흑이에요, 암흑.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 사이에 끝나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술집들도 대부분 일찍 닫고 식당들도 9시쯤 되면 이제 다 이제 준비하죠. 마트 같은 경우에도 10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대가 없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약간 좀 위드 코로나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 접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좀 그냥 코로나를 안고 사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왜냐면 코로나 이전에 일단 굶어 죽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된 일반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뭐 직장 다니는 분들 제외하고는 다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사실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나라에서 뭐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막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솔직히 뭐 다 망했는데 뭐 지원금 300만 원 줄게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다달이 300을 줘도 힘든데 지원금이랍시고 300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미 망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300 그 뭐 한 시간 소생시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고는 답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할 바에는 진짜 영업 제한은 풀되 뭐 4인 이상은 모이지 않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조금 현실성 있게 해야 뭐 예를 들어 4인까지는 되는데 5인 이상은 안 되게 한다든가 문은 열어놓고 환기를 하고 한다든가 뭐 기타 뭐 저도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래도 일단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면서 제재를 가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데 9시까지 일단 묶어놔 버리면 일단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 장사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특히 고기 같은 거 파는 분들. 뭐 밤에 물론 모이기도 어려운데 영업 시간 제한까지 넣어버리면 참 사실 뭐 그 입장이 안 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영업자 입장이 안 될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들이 그래도 나라의 통제를 따라야지. 그럼 뭐 코로나 확산되면 다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일단 굶어 죽겠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임대료 1,0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뭐 1,000만 원씩 안 내는 자리라도 최소한 몇백은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수입이 없는데 그 몇백을 어떻게 내? 그럼 집 팔아서 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집 팔아서 그 임대료 내고 있겠어요? 쉽지 않죠. 남의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당장 그 상황이 되면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다 그 자영업자면 아마 벌써 들고 일어났을 거야. 들고 일어났죠 벌써. 청와대 앞에 데모하고 있을걸요? 근데 이제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쉽게 바라보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자영업자의 이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속타는 마음이 전달돼요. 근데 정부에선 딱히 뾰족한 수는 없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이거는 지금이라도 지금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질적인 필요한 내용들을 수긍을 해갖고 뭐라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정부가 그냥 탁상행정으로 앉아갖고 위에 고위급들끼리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야죠. 뭐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일 아니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높은 세금 받아가면서 일하면서 괜히 정파끼리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지금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들끼리 지금 권력 다툼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진짜 짜증이 나는데 아니 저는 사실 진보정당 지지자입니다만 뭐 진보당이고 보수당이고 한수진 다 똑같아요. 지금 왜 그래? 일단 국민이 살아야 여러분들 살지. 아니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진짜 실질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얘기도 좀 듣고 진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런 거는 지금 빨리빨리 발휘해서 좀 여야가 합쳐가지고 도와줘야지 맨날 여야 맨날 뭐 정파 싸움 하다가 뭐 실질적인 것은 진행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하다.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독재를 하든가 어? 그냥 국회의원 싸그리 없애고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든가 이건 뭐 국회의원이라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국민들은 점점 우는 소리 하는 거고 지금 이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좀 들으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심해야죠. 그냥 저 헛소리 했어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는 입에 풀칠하고 살아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내가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진짜 한강 뛰어들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빚내 갖고 2억 3억씩 되는 투자금으로 가게 하나 차렸는데, 뭐 맛집이든 아니든 간에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돼. 손님은 없고 코로나라 수입은 없는데 나갈 돈은 고정적으로 뭐 수백 수천씩 있고 애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나쁜 생각 들지. 진짜 휘발유 들고 청와대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심해야지. 그냥 심심하면 뭐 방역 대책이랍시고 영업시간 제한, 뭐 인원 제한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행정 담당이면 나도 하겠어. 아니 확산되네. 영업시간 제한하고 쪼이고 그건 나도 하지. 근데 실질적인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업종에 맞춰서 좀 해야 돼요. 노래방이면 노래방, 그러니까 주점이면 주점, 그러니까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야죠. 학원이면 학원, 방역 수칙을 별도로 규칙을 정해야지. 이걸 두리뭉실하게 다 묶어서 하니까 다 같이 죽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사 소식 한번 얘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리뷰 한번 하고 또 오늘 수업이래. 하도 입에 달고 살아서 오늘의 요 방송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먹어볼 커피는 이제 마지막 리뷰이기도 하거니와 드립백입니다. 집에 예전에 사놨던 이제 세이코 커피 알라딘에서 유통하고 있죠. 에콰도르 라 파파야. 네, 은은한 꽃향기와 망고의 단맛, 주스 같은 바디감이 좋은 커피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이거를 몇 차례 학원에서 먹어봤어요. 친구들과 함께 맛을 보기 위해 먹어봤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처음 소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제 느낌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집에 먹을 만한 커피 종류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커피를 사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새 안 다니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아직 유통되는 거를 아직 못 샀어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커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에콰도르 커피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우리가 보통 뭐 에티오피아다, 케냐다, 과테말라,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많이 듣던 원산지 커피는 대부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좀 아시는데 뭐 온두라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뭐 또 뭐죠? 제가 최근에 먹었던 페루 커피 이런 걸 얘기를 드리면 그런 데서도 커피가 나?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 생산 국가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 인도도 그렇고요. 뭐 베트남도 당연하거니와 근데 이제 인도 몬순 커피 대부분 잘 안 드셔보셨을 겁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콜롬비아 아래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 멕시코 아래쪽, 이제 미국 아래쪽, 이거 남아메리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멕시코 아래쪽이 보통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다 커피가 나는 지역이에요.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쿠바, 그리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다 커피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뭐 칠레는 뭐 이제 그 와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실질적으로 이 남아메리카 지역 쪽이 커피를 거진다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좀 작습니다. 콜롬비아나 페루 사이에 껴 있는데 아무튼 이 나라 커피예요. 그리고 라파파야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농장 이름이에요. 에콰도르의 라파파야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라파파야 농장의 후앙 페냐라는 사람의 이제 농부 이야기가 이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농부 특집이라고 해갖고 보통 이런 글들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고도가 이제 2100m,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높은 콩들 중에 하나죠. 가공법은 내추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티피카종 이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시면 뭐 와이니하고 위스키하고 실크처럼 보드라운 바드라운 바디 관응적이고 세련된 커피라고 이제 라파파야 커피를 보통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커피가 생각보다 참 다양하고 원산지도 많고 품종도 참 많아요. 그래서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 품종이 1200여 가지가 넘는다라는 글을 예전에 소개했다시피 정말 다채로운 커피가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요 커피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 까서 향도 한번 맡아보고 어떤 느낌일까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은 향 자체가 되게 좋은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딱 뜯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향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풍기는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고소한 맛과 단향 그리고 균형 있는 커피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좋은 향이 나요. 이 제품도 약간 그런 향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맡아보면 좀 가까이 대고 맡아보면 이걸 뜯어서 조금 뭐 한약재 같은 느낌의 향도 실제로 납니다. 분쇄도는 상당히 그래도 고운 편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 야, 톨톨톨 턴 다음에 제가 뜨거운 물을 부어 볼게요. 자, 일단은 저울을 재면서 해보겠습니다. 보통 15배수를 많이 하니까 제가 지금 15배 정도를 내려 볼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천천히 물을 부어서 뜸을 들여야죠. 보통 드립백 같은 거는 양이 10g 정도니까 물을 한 15g 정도 부어서 뜸을 들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양을 적절히 적시는 거죠. 왜냐면 보통 드립할 때 20에서 30 아니면 50 정도를 붓는데 이런 드립백은 한 번에 50을 확 부어버리면 뜸 들이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조금만 부어서 뜸을 들인 다음에 다시 또 한 15에서 20 정도를 부어주는 거죠. 이렇게 붓고 좀 1차 추출 들어가고 물 빠지면서 금방 빠질 거 아닙니까? 또 조금씩 2-30g 정도를 더 부어줍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20g씩 최소한 한 대여섯 번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드립백은 뭐 좀 더 많이 부으면서 2-3회에 걸쳐 내리기도 하거니와 뭐 5-6회로 나눠서 내리시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뭐 많이 부어서 내리는 게 난 좀 더 편하고 맛있다. 그럼 뭐 많이 내려서 먹는 거고 난 천천히 꼼꼼하게 해서 먹는 게 더 맛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너무 뭐 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보고 괜찮다 싶은 내용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참 할 때마다 좀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마땅한 정답이 없어요. 자, 지금 향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맛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학원에서 이런 드립커피 이제 수업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커피를 가지고 예를 들어 4팀이나 5팀이 내리잖아요. 그럼 4팀과 5팀 다 맛이 달라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수업을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으실 거예요. 똑같은 콩으로 해도 다른데 서로 자기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 내리다 보면 더 색다른 결과물이 나오죠. 그리고 똑같은 이제 원산지의 커피를 가지고 로스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로스팅 정도가 다른데다가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뉘앙스의 커피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수업 자체가 이제 하다 보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같이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도 참 좋아라 하는데요. 뭐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뭐 학원에서만 한다는 법 없죠. 뭐 로스팅을 하기 어렵지만 원두를 직접 구해가지고 집에서 분쇄하면서 먹어보는 습관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떤 그라인더가 좋은 그라인더냐 딱히 정답은 없지만 비교적 많이 쓰는 그라인더를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싸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가격대도 이제 조금은 괜찮고 쓸만한 그라인더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커피 커뮤니티나 이제 검색을 좀 해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페이마 그라인더를 한 대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페이마는 이제 대만 브랜드인데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칼날만 교체해도 쓸만한 그라인더라서 물론 학원에서 쓰는 뭐 다른 그라인더에
지금 중국산 쓰고 있는데 물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국비 지원 학원들이 장비들이 좀 고가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많이 아쉽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면서 경험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내려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거진 150g 정도를 내렸거든요. 딱 149.5. 아이씨,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 오, 150.6. 네. 자, 이제 이걸 한번 마셔볼게요. 네, 이걸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참, 커피 느낌이 어떨지 기대를 하면서. 자, 커피를 일단 따뜻한 걸로 내렸고요. 오, 진짜 단맛과 단향이 올라옵니다. 약간 열대 과일의 그 약간 단맛들 있죠? 그게 살짝 나면서 그 과일 향들이 얘는 꽃향이라고 그랬는데 자스민 같은 꽃향이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약간 망고 계열 느낌이 살포시 나요. 진심. 근데 주스 같은 바디감이라고 했는데 저는 주스 같은 느낌은 좀 안 느껴지고 좀 뒷맛이 살짝 씁니다. 근데 제가 이 드립백을 사놓은 지가 좀 몇 달 됐어요. 근데 커피가 괜찮네. 맛있습니다. 이 세이코 커피가 이제 일본 제품이라 알고 먹기엔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커피가 대체적으로 퀄리티들이 좋은 편이라서 제가 먹을 때마다 그래도 가성비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드립백 1,500원짜리 뭐 시중에 이제 흔하죠 요즘엔. 근데 1,500원에서 2,000원대가 많지만 실제로 그 가격대 드립백을 먹어서 만족도가 썩 좋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믿고 먹을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다시 다뤄봤는데 역시나 괜찮은 결과가 나오네요. 약간 개성이 있습니다. 이 커피만의 에콰도르 라파파야 커피의 개성이 좀 잘 나타나서 지금 제가 잠깐 먹어봤는데도 커피가 괜찮다. 이런 걸 먹다 보면 비싼 커피 굳이 돈 주고 사 먹지 않아도 집에서 먹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비싸다는 커피 사서 먹어보면 확실히 개성과 조금은 편안함들이 좀 그 집의 커피들의 특징들인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커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거니와 또 이런 걸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이제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밀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대다수의 커피를 즐기는 분들이 이런 제품들을 잘 모르시죠.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원에서 일해 보거나 실제 현장에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스텝들을 통해서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커피의 다양성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생소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먹던 것만 먹다 보니까 이 새로운 제품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이런 저랑 만나서 수업을 하거나 카페 일을 통해 만나는 친구들이 새로운 커피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상당히 신선해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은 많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멘붕들이 오세요. 이제 커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먹어보고 비교하다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면서 명확한 자기의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와 자기가 맞는 취향과 어떤 대중성을 겸비한 커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커피는 좀 다양하게 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좋은 커피를 먹는 게 좋은데 다양한 커피를 먹어봐야만 시장성을 좀 더 분석해보고 그 품질 차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좀 저렴한 거는 골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렴한 것도 먹어봐야 내가 어떤 경쟁적 우위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이런 걸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커피는 어떤가, 내가 하는 커피는 어떤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커피를 즐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피드백 항상 배고파합니다. 내가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지, 물론 악플을 쓰실 수도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악플을 쓰면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이런 것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또 그런 걸 좀 더 많이 언급해 드릴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는 되도록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건 막 전문적인 로스팅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럴싸하게 있는 척 하고 싶진 않고요.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딱딱하고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되도록 다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항상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댓글창 열려 있고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 뭐 어줍지 않은 사연 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다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